순직 해병 특검이 VIP 경로설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내부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냥. 아니 저희는 수사 협조 압수수색 영장이 기재된 거 최대한 협조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를 했고요. 사실 검사는 괜찮으세요? 그리고 아직 안 보시죠? 네, 많이 안 보시죠. 집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었고 변호인 입회 하에 영장이 집행됐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한 대를 확보했습니다. 2023년 당시에 쓰던 건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수임번호 3617 윤석열 전 대통령은 독방에서 나오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란 특검 조사가 있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은 교도소 측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상응하는 대처를 하겠다며 강제 구인 조치를 암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은 폐차장에 버려진 드론 통제 차량에 대해 증거 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주행거리가 6,000km밖에 안 되는데 버려져 있던 겁니다. 이 차량 완전히 새 거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도 크기의 대형 전문 차량이면 적어도 2억 원 이상 갑니다. 내란 특검에서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를 조사한 바로 그 다음 날 폐차장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전히 증거인멸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건지 이 또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순직 해병 특검이 오늘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수사 개시 9일 만이고요. 압수수색 영장에는 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를 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피의자 혐의이고 기록 이첩 보류 회수 등에 대한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9일 만이네요, 현판식. 상당히 빠른 거 아닙니까? 네,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 건과 관련돼서는 사실 그동안 엄청난 증인들 그리고 수많은 증언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고 그것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특검이 출범하고 나서 지금 9일 만에 하는 것은 빠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에 그대로 아마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문 안 열어주고 또 버티지 않았을까 이러한 이 나쁜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동안 보여줬었던 모습 자체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모습들을 그동안 보여왔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처음부터 해병대원의 조사에 대한 진상 이것을 본인이 지시를 했고 그 명령을 이행했던 박정훈 수사단장이 느닷없이 항명죄로 붙잡혀서 이 조사를 받고 또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본인이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최수근 상병이 어찌됐건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본인 스스로가 이 안 좋은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인데 이것은 수많은 군에 보내놓은 자식들을 이 수많은 부모들의 어떤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국가적으로도 잘 푸는 것이 중요한데 VIP 누군가의 어떤 경로로 인해서 이 모든 이 기조 자체가 다 바뀌었었기 때문에 이것은 최수근 상병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자식들을 군에 보내놓은 이 대한민국 많은 이 부모들의 모든 마음들을 여기에 대해서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특검에서 이 휴대폰 하나를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휴대폰 하나를 수거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지난번 대통령이 담화를 했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대통령 폰으로 연락을 해왔다. 그래서 그것을 폐기했다라고까지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폰이 실제 깡통 폰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은 특검에서 나중에 또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택 안에는 전직 대통령 부인이 있었고 또 전직 대통령 부인의 법률 대리인 최지우 변호사가 입회를 했네요. 법적으로는 가능한 것이죠? 변호인이 입회했고 또 그 압수수색 대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동의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이 됐다면은 아마도 적법 절차상의 문제는 없이 하자 없이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과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다 할 트러블 없이
압수수색이 집행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휴대전화 한 대를 지금 압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전자정보를 포렌식해서 분석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휴대전화의 기종과 운영체제에 따라서는 이제 그 전자정보의 소유자인 윤 전 대통령이 비밀번호를 제출해서 협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포렌식 가능성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언론에서 후속 취재를 통해서 추이를 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순직 해병 특검입니다. 오늘 압수수색 주체는요. 순직 해병 특검이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했고 오늘 압수한 그 물품들, 증거물들을 다른 특검에서는 쓸 수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건 압수문의 적법성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그런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물건을 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피의자가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공유를 통해 가지고 적법한 그런 압수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압수 과정에서의 그런 적법성이라든가 그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향후 특검팀 입장에서는 충분히 조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이제 휴대전화 같은 정보기기 전자 정보를 압수할 때 이제 휴대폰을 포렌식에서 열면 그 안에서 많은 대화 내용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럼 그 중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때 거기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다른 새로운 범죄 혐의와 관련된 내용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애초에 영장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보까지 압수를 하려면은 즉시 압수를 중단하고 그 전자정보 탐지 절차를 중단한 다음에 법원에 새로운 영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로 확립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해병대원 특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오늘 입수한 휴대전화에서 그 해병대원 특검법에 의한 수사 범위를 넘는 내용에 관한 어떤 새로운 전자정보가 나왔다. 예. 그러면은 즉각 정보 탐지 절차를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영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 각 특검별로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특검이 영장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현재 지금 휴대전화를 입수한 특검 쪽에서 영장을 청구하고 받아낸 다음에 그 전자정보를 이첩하는 형식을 취할 것인가? 이것은 특검 간의 좀 의사소통과 조율 그리고 세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일 것으로 예. 보입니다. 영장 청구와 또 발부 절차를 새롭게 밟아야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적법 절차만 밟으면 충분히 증거물로 쓸 수 있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자, 연이틀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직 대통령 자택, 또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자택,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자택과 의원실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국방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자택,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자택이었습니다. 압수수색이 이제 전방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소환 조사 절차가 진행이 되겠죠. 일단 어느 정도 윤곽은 전 잡혔다고 봅니다. 특검이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해서 항소를 취하했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기 때문에 취하를 했다고 봤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에 의해서 수사 외압으로 이어졌다는 실체가 어느 정도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정훈 단장의 항소를 취하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저는 김기한 사령관의 발언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한 사령관은 그동안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는 없었다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어느 정도 심경의 변화가 보입니다. 근데 김기한 사령관 같은 경우는 박정훈 단장의 1심 재판이라든지 국정감사장에서는 본인은 절대로 VIP의 경로서를 들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는 나중에 본인에게 위증죄는 아주 무거운 죄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신경의 변화가 드러난 걸 봤었을 때는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힌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수사 속력에 따라서 좀 더 진실이 빨리 밝혀질 거라 예상됩니다. 예. 애초에 이게요.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 행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공군에서 여중사가 성추행 그 이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건에서 공군이 그것들을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진상을 밝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미진하게 수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법원법을 개정해서 윗선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김을 불어넣지 못하도록 하는 게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2년
뒤에 이 최수근 상병을 진상 조사를 하려고 했을 때 이 VIP의 경로로서 결국 그것이 다 경로가 바뀌게 된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를 완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무시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방향은 잡아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오늘 임종득 이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지만, 앞으로 이 800번의 7070 이 전화번호 누구냐?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주진우 의원이 전 법률비서관일 때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그 이후에 휴가를 갔었는데, 그때 당시 또 이 대통령실과 통화했었던 사람 중에 김은혜 홍보수석도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왜 어떤 연결고리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해졌었는지, 그러면 저는 당연히 압수수색 또는 조사 대상에 이 여당 의원들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지금 이제 이 9일차가 좀 지났는데,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이런 분들까지도 다 수사가 종합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부분은요, 우리 이동학 최고께서 아직 정보를 접하지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방금 전에 주진우 의원을 언급하셨는데, 주진우 의원은 본인은 이 해병대원 순직 수사 외압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본인은 44초밖에 통화를 한 적이 없는데 그것은 일상적인 일정 조율 차원이었다. 그러면서 오늘 본인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그걸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그 내용을 참고 삼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주진우 의원의 반론 차원에서 전해드립니다.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 임종득 의원인데요.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사무실 앞에서 집결해서 막는 모습도 있었는데, 잠시 뒤에 이 부분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상태고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어제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오늘 특검 조사에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왜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특검에서는 건강상의 문제를 확인해달라고 구치소에 공문을 보냈고, 자료 검토 후에 상응하는 다음 단계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다음 단계는 뭘까요? 저렇게 윤 전 대통령의 조사 여부에 관해서 자꾸 노이즈가 생기는 상황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동안에 출석을 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출석을 할 것이냐, 몇 시에 출석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조사가 중단이 되었는데 왜 중단이 되었느냐, 재개는 되었느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우리 언론이 속보로 보도를 하고 국민들도 그 소식을 보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반복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이제는 끊어야죠. 법원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되고 지금 서울구치소로 들어간 이상, 그러면은 조사 절차에는 정상적으로 협조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들께서 화가 나고 정말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책무, 도리 이런 것들을 다하는 차원에서라도 빨리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온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협조를 하면 좋은데 안 할 것 같아서 지금 특검에서 다음 단계를 언급하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지금 발부가 돼서 구속 상태잖아요. 근데 조사를 하려면 결국 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속영장 자체는 그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는 구금과 구인의 개념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소환 조사에 불응한 경우에는 아마 특검팀 입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를 곧바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주말쯤으로 다시 한번 소환 조사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 구인 절차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제 구인 절차라는 것이 사실상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물리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팀이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